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추가로 레이어 2층을 만들어서 여기서 연산 처리를 하고 그 최종 결과값만 한꺼번에 묶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도 싸다 보니 수수료를 2% 내지 4%나 내는 신용카드보다 비트코인 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슈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테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대선 기부금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차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는 사실은 화폐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블록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 다음에 처리량이 제한적이고 거래 수수료 또한 비싼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한 블록 생성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즉 이 얘기는 아무리 빨라도 결제하거나 거래하는데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몰리며 이거는 30분 혹은 1시간 이상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한 블록의 크기는 1메가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하나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는 약 2,500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송금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할 적에 싼 데는 한 3만 원, 비싼 데는 한 9만 원까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확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된 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한마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거래 처리 속도는 비자 카드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비자 카드보다 1000분의 1에 될 정도로 아주 쌉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습니다. 즉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거는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에 조셉 푼이라는 개발자와 타테우스 드리자라는 개발자가 힘을 합쳐서 개발한 내용인데 거래 처리 속도가 라이트닝, 즉 번개처럼 빠른 결제 프로토콜이라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지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추가로 그 레이어 2층을 만들어서 여기서 연산 처리를 하고 그 최종 결과값만 한꺼번에 묶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초당 약 4천만 건에 달해 초당 24,000건을 처리하는 비자 카드보다 1660배나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은 개인 간 소액 거래가 사토시 단위로 1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이 1억 개의 사토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라면 1사토시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원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도 저렴해 비자카드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수료도 싸다 보니 가맹자들이 수수료를 2% 내지 4%나 내는 신용카드보다 비트코인 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가맹자들은 결제액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달러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여 실생활 거래에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현재 페이팔과 비자를 포함해 10만 곳 넘는 유통 및 결제업체가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밝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 기부금을 받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집중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은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즉 이더리움이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 트릴레마라 불리우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중앙성과 보안성, 확장성,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힘들다라는 게 블록체인 트릴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를 동시에 개선해 보기 위한 노력을 이더리움 스스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특히 확장성을 개선하려는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평균 초당 거래 건수는 20-30건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 업그레이드가 완성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게 이렇게 쉽게 개선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이어 2 코인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블록에 암호화된 거래 정보를 담아 네트워크, 즉 메인넷에 제한을 하면 그것을 네트워크 검증자들이 이 거래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거를 골자로 하는 관계입니다. 이더리움의 한 블록에는 약 200개 정도의 거래 내역이 들어갈 수 있고, 블록 하나를 생성하는데 한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롤업은 많은 거래를 단위로 압축하여 하나의 블록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즉 레이어 2 코인이 추진하는 것은 롤업이라고 해서 연산 처리를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롤업이라는 건 이렇게 둘둘 감아서 하나의 그 뭉태기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뭉태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결과값만 기록함으로써 거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이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은 한 블록에 약 1000개 내지 2000건의 거래 내역을 압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롤업은 이더리움 블록의 기존 대비 몇 배 이상의 거래 기록을 하나로 뭉쳐 집어넣으면 짧은 순간에 결과값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낮은 확장성을 해결하는 그러한 코인들입니다. 롤업에는 많은 거래 기록을 뭉쳐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블록 제한자,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검증단 관계에 더해서 압축을 위해 거래 요청 목록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시퀀서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또한 압축된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검증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거래 기록을 모으고 정렬하고 압축하고 검증하고 나서 이더리움 블록에 기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거래 요청자는 거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나온 첫 세대 롤업이 바로 옵티미스틱 롤업입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레이어 2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일단 진짜라고 낙관적으로 여기고 요청이 들어온 거래를 일단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해당 거래가 합당한지 검증하고 이를 모아 압축한 뒤 이더리움 블록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출금하려고 들면 이것이 합당한지 검증하는데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7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즉 옵티미스틱이 갖고 있는 낙관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영지식 증명,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제로인 상태에서 상대를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해당 방식을 쉽게 설명하자면 영지식 증명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동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굴 속에 중간에 큰 벽이 하나 있고 그 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밀키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들어가서 같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다른 쪽 입구로 들어가서 또 다른 입구로 출혈을 하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도 저 사람은 관련 비밀키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듯이 그러한 식의 증명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QR코드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넘겨받은 검증자들은 압축된 거래 정보를 일일이 뜯어들 필요 없이 스캐너로 QR코드만 찍어보면 해당 거래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기술적 내용은 몰라도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합당하게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식 증명 롤업은 원래 프로세스대로 레이어 2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시면 롤업을 활용한 코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이스나 아비트럼 이런 것들이 있고,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기술의 코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의 JKEVM, 리네아, 그 다음에 스타크넷, 이뮤터블 X, 징크, 싱크, 에라, 이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 우세하다라고 쉽게 판정 내리지 못할 만큼 지금은 두 기술이 치열한 경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